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9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아들의 믿음이 크도다. 낮에 공동체 목사님의 전화가 왔다. 10월 13일 날 상견례를 하자고 하신다. 왜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 김 목사님이 성격이 자기 주장이 강하시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신가 보다. 김 목사님은 우리 사돈될 목사님입니다. 공동체 목사님이 중간 역할을 하시느라 곤란한 것도 같아서 목사님과 사모님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 13일 날은 화요일이고 출근하는 아들은 어쩌고, 그리고 나는 평일날 가게문을 닫는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난 공동체 목사님께 말하길 가정사 의논은 직접 통화해서 의논하고 공동체와 관련 있는 문제는 다 함께 의논하겠다고 말을 했다.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여러 가지가 신경이 쓰인다. 식당은 어디서 할 것이며, 잠자리는 어떻게 제공해 드릴 것이며, 식대는 남자 측에서 내는 것인데 내가 내야 할지 아니면 공동체 목사님이 내실 건지. 나중에 알고 보니 제주도 목사님이 의견은 상견례 때 어른들만 만나면 어떠냐는 생각이라고 하셨다. 제주도 목사님이 어른들만 만나자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른들은 제주에서 여러 번 봤으니까 집게 가족들을 만났으면 하고 그게 또 정석이 아닌가 생각을 했다. 공동체 연주회 스케줄이 많아서 시간 내기가 어렵다고 한다. 제주도 목사님은 목회 때문에 토 일요일은 안 되고, 어쨌든 제주도 목사님 부부는 서울에서 볼 일도 있으시고 월요일 날 오셔서 수요일 날 가신다고 한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곰곰이 혼자 생각을 해보니 작은 아들 전화가 왔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들의 의견은 이번 결혼 문제를 어른들께 맡기니까 너무 커지는 것 같고, 제주도와 공동체와 어머니가 신경 쓰실 일이 많아지고, 또 제주도 목사님 뜻대로 하자면 서로가 생각이 맞지 않고, 또 공동체 목사님이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마음을 싹 비우시고 다 내려놓고 일체 결혼식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어머니가 아들 사랑하시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부끄럽지 않는 결혼식 치르고 싶으신 거 다 안다면서 엄마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 신부감 나비에게도 공동체 애들과 함께 생활하며 방도 지금 쓰고 있는 방을 쓸 것이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촐하게 식만 올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채워주실 거라는 말을 했을 때, 나비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으니 어머니 저를 용서하시고 그냥 공동체 방법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대로 하고 싶으니까 어머니가 먼저 다 내려놓으시면 두 분 목사님께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께도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다.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생각을 했다. 아들의 믿음이 크도다 생각을 했다. 엄마의 믿음보다 아들의 믿음이 크다는 생각을 했다.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넌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생각을 했다. 난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의 뜻이 그렇다면 아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부모라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아들을 도울 것인지 늘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마음을 비우고 다 내려놓기를 아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당연히 아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아들은 고맙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을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한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 정말 아들의 믿음이 크도다 생각했다. 하나님, 아들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누구의 결혼식보다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누구의 결혼식보다도 축복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옵소서. 아들의 생각과 믿음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혼식이 되게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은 영화 사도 제목입니다. 사도. 오늘은 주일날 명절 쇠고 첫 주일날이다. 교회 갈 때 집에 과일과 배가 있기에 큰 거 2개를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식사 후에 우리 교회 세런들과 잘 먹었다. 그리고 추석에 우리 가게 옆집 명함집 집사님이 영화표 할인권 1장을 선물로 주어서 교회 끝나고 영화관에 가서 사도란 영화를 봤다. 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사도세자가 뒤지에서 죽은 역사를 알기에 영화를 본 것이다. 사도세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어려서부터 엄하게 교육하며 칭찬 한마디 없이 오직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하며 세자가 하는 일은 뭐든지 못마땅히 여기며 오직 공부와 국정에만 신경을 쓰라고 하니 사도세자는 왕의 자리보다도 노는 게 재미있고 사사건건 아버지의 꾸지람 끝내는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었고 반 미치광이가 되자 아버지가 끝내 쌀 뒤지 속에 가두고 물 한 모금도 주지 못하게 하여 굶어 죽게 한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죽자 후회를 하며 눈물을 흘린다. 아들은 아버지의 따뜻한 다정한 말 한마디와 칭찬이 듣고 싶었다고 말한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영화였다. 집에 오면서 치킨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인터넷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일 예배 드리고 다시 또 은혜 주시고 영화를 보면서 알찬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년 10월 4일 전도 대상자 3년 전에 남한산성에서 도움을 받은 응급조치하시는 아저씨를 수키 권사가 전도를 한다고 이번 주가 전도 대상자와 식사를 하는 순서라고 하면서 퇴근 후에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해서 녹삼 보쌈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식사 후 남양주에 있는 봉주루까지 가서 모처럼 짧은 드라이브도 하고 야경도 보고 차도 마시며 잠시 색다른 시간을 보내고 왔다. 이분은 옛날에 잠시 교회 다닌 적이 있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꾸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지금은 아산병원 응급구조대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언제 응급 환자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늘 대기하고 긴장하면서 산다고 한다. 대화를 해보면 부드럽고 성실해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다. 하나님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고 전도 대상자 되는 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요수기와 산밤. 작년에도 요수기가 산밤을 택배로 보내줘서 고맙게 잘 먹었는데 올해도 또 산밤을 꽤 많이 보내왔다. 밤은 보관을 할 수가 없는 물건이다. 금방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먹어 치워야 한다. 그래서 나는 받는 즉시 12군데로 나누어서 12집과 나누어 먹었다.
다들 좋아한다. 요수기는 5년 전에 오산으로 이사가서 살고 있는 친구인데 고맙게도 한 알 한 알 엎드려 줬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생각만 해도 그 수고로움을 알 수가 있다. 힘들여 주신 밤을 아낌없이 보내주다니 고마운 친구다. 딸 둘과 사는 친구인데 결혼 전에 정년기를 넘기고 있다. 딸 둘 다 결혼 정년기를 넘기고 있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 건지 다들 결혼을 안 한다고 한단다. 요숙이 친구는 남편과 헤어지고 치킨 가게를 하다 유방암이 발견된 후에 일손을 놓고 여태 놀고 있다. 노후 대책이 없는 친구다. 오직 딸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날 때마다 쌀을 보내주고 있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프다. 그리고 오늘은 친구 부여서 딸 결혼식에 다녀왔다. 딸 혼자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여사 남편이 얼굴이 굳어 있어서 보기에 좀 좋지는 않았다. 왜 그랬을까? 많이 궁금했다. 하나님, 오늘 결혼한 새로운 가정이 믿음으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친구 모임. 1년에 2번 있는 고향 친구 모임이다. 새벽 7시까지 의규가 사는 금정역으로 모이라고 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보니 바람도 불고 비까지 온다. 이런 날씨에 일찍 집을 나서려고 하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할 수 없이 기도를 하고 차를 가지고 조심조심 운전해서 금정역 의규 친구 집 주차장에 도착을 해서 차는 친구 집에다 주차를 해놓고 의규 차를 타고 8명이 충남 당진 도비도 선착장에 도착했다. 부천 쪽에서는 유순이 차를 타고 오고 4명이 유순이 차를 타고 왔다. 도비도항에서 조그마한 배를 타고 좌대 낚시터에 가보니까 바다 한가운데에 목욕탕만한 곳에 고기를 붓고 거기서 낚시를 하는 것이다. 가두리 양식장인 것이다. 봉사도 고기를 건져 올리는 재미있는 낚시터였다. 그 사장님은 쉽게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으다. 그런 곳이 10곳 정도 있었는데 한 곳에 50만원 또 70만원씩을 받고 있었다. 손님들이 계속해서 온다. 그물망에 우럭, 광대 등을 70여 마리를 주는데 낚싯대를 들이우자 정신없이 고기가 올라와서 모두가 기분 좋아했다. 다들 기분 좋아서 탄성을 지르고 난리였다. 가두리 양식장에다 낚시를 하니 안 잡힐 수가 없었다. 잡아올린 고기를 연신 회를 떠서 싱싱한 회를 실컷 먹었다. 고기 사장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잡아올린 고기를 가지고 회를 떠주셨습니다. 12명이 실컷 먹고 나중에는 그물을 건져 올려서 매운탕도 끓여 먹고 그리고 12명이 3마리씩 모두 나누어서 가져왔다. 정말 비싸지도 않고 아주 괜찮은 여행이었다. 그리고 경험이었다. 너무 재밌었다. 그런 걸 좌대 낚시라고 한다고 한다. 우리는 2시쯤 도비도항에서 나와서 다시 배를 타고 대안지도로 갔다. 대난지도로 갔다. 란지도로 갔다. 30분 거리였는데 통나무 펜션에 도착을 하니 정말 통나무로만 집을 지은 조그마한 멋진 동네였다. 숙소에 짐을 풀고 의기 친구는 노래방 기계를 설치를 하고 여자들은 상을 차리고 올해 회갑을 맞은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서 떡으로 만든 멋진 케이크에 촛불도 켜고 의규의 친구의 색소폰 연주로 생일 축하 빵빠레도 올리고 기념사진도 찍고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창성이라는 친구는
우리 개원도 아닌데 이번에 따라와서 여러 친구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이유는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친구들에게 깐죽대면서 계속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면서 억지 소리를 하고 시비를 걸곤 했다. 모두가 잘 참아주긴 했지만 정말 불쾌해 했다. 날씨는 비가 온다. 바깥은 비가 계속 온다. 주먹만한 우박이 오기도 했다. 우리 친구들은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밤 10시까지 땀 흘리며 신나게 재미있게 놀았다. 그리고 음식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깜짝 놀랐다. 판교사는 종이 친구는 치과를 다니는 중이라면서 앞에 이가 2개가 없이 왔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조금 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노는데 나는 더욱 웃겼다. 한창 잘 놀고 있는데 전기장판 과열로 1시간 동안 정전이 되기도 했었다. 이때도 창성이 친구가 통나무집 사장에게 불만을 말을 해서 사장이 화를 내기도 했다. 하여간 창성이 때문에 불안한 시간이었다. 이날 설거지는 의규 친구가 다 했다. 남자인데도 거침없이 자기가 친구들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겠다고 아주 사정사정하면서 혼자 다 하더니 그 많은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치웠다. 정말 착하고 성실한 친구다. 하룻밤은 잘 자고 아침에 산책이라도 하려고 했으나 섬이라서 그런지 계속 흐렸다 맑았다 비가 왔다 바람도 심하게 불고 아침밥도 너무 잘 먹었다. 어저께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이고 또 청국장도 끓이고 또 돼지고기 수육까지 해서 김치에 싸서 먹었는데 그 맛은 기가 막혔다. 정말 친구 달숙이와 종이가 음식 솜씨가 어찌나 뛰어난지 존경스러웠다. 고마운 친구들이다. 종이가 고구마까지 농사 지은 거라면서 가지고 왔는데 쪄보니까 반고구마다. 맛있었다. 아침 먹고 소화도 시킬 겸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1시간 정도 걸었을까? 비가 오니 또 바람이 심하게 분다. 비가 오더니 바람이 심하게 분다. 선착장에 전화해보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오후에 배가 안 뜰 수도 있으니까 빨리 섬에서 나가라고 한다. 우리들은 숙소에 정신없이 들어와서 짐을 꾸리고 1시 반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왔다. 음식은 많은데 마땅히 먹을 장소가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의규가 말하기를 점심은 서산에 친구가 사는데 혼자 산다고 한다. 거기 가서 먹자는 것이다. 어렵게 찾아서 친구 집에 도착을 해보니 정말 조그만 집이고 허술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 친구들이 다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았다. 집이 작아서. 달숙이와 유순이가 좁은 부엌에서 라면과 누룽지를 끓이고 또 고기까지 후라이팬에 구웠다. 늦은 점심에 다들 시장기는 입고 쪼그리고 앉아서 점심을 먹었다. 먹고 치우고 짐을 꾸리니까 5시쯤 되었다. 그곳에서 부천 사는 친구와 작별을 하고 우리는 의교 친구 가게로 의교 친구 차를 타고 왔다. 오니까 7시쯤 되었다. 거기서 운전하고 집에 오니까 8시도 안 된 것이다. 이번 친구 모임은 성공적인 것 같고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감사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2015년 10월 상견례. 드디어 상견례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주도 목사님 부부가 어제 서울에 오셔서 오늘 11시에 분위기 좋은 한식집에서 상견례를 했다. 6명이 만났다. 제주 목사님 부부와 나와 공동체 목사님 또 신랑 신부 어른들만 6명이 만났다. 상견례는 양쪽 집의 가족들이 만나는 것이 결례인데 오늘이 평일이라서 젊은 사람은 다 직장에 다니는
다녀야 하고 젊은이들에게 피해주지 않으시려고 어른들만 만나도 될 듯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신다.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언제 결혼식을 하느냐 하는 제주도 목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바쁘시니까 11월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지만 공동체 목사님의 의견은 여러 가지 스케줄이 바쁘니까 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공연이 잡힐 것 같고 1월 달에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겸 발리 선교를 떠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 제주 목사님은 제주 목회자 노회장직을 맡으셨으며 1월 달은 대신방이 시작되면 바쁘다는 것이다. 최종 결정은 본인들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셨고 예단 문제는 저는 아들 말대로 모든 걸 생략하겠다고 해도 사모님은 그냥 있기에는 부담스러우신지 예단은 어느 정도 하자는 쪽으로 몰고 가신다. 정말 쌍방이 아니 모두 행복한 의논을 나누었다. 식당에서 나와서 금토동에 가셔서 1층과 2층 둘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아이들과도 인사를 하시고 야탑으로 오셔서 해돋움에 들러 2층 3층 모두 둘러보시고 공동체 이게 가족이 이제 숙소입니다. 해돋움이라는 또 이름으로 공동체 가정이 있었습니다. 6시 비행기 예약 시간을 맞추어서 목사님 부부는 돌아가셨다. 며느리감 나비는 토요일에 간다고 남아있다. 목사님과 예단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했다. 난 목사님께 난 목사님께 내 의견을 말하길 옷으로 할 분은 공동체 목사님과 시온쌤, 지종쌤 큰아들 부부이고 선물로 할 사람은 제주도 며느리까지 남들이 다 하는 이불보다는 제주도 며느리니까 남들이 다 하는 이불보다는 특별한 선물로 제주 특산품을 옥돔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 가격을 알아보니까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결혼식 날짜가 남았고 유동성 있는 가격이니까 그때 가서 알아보기로 하고 5시가 다 돼서 급한 마음으로 나는 돌아왔다. 메모를 남기고 갔었지만 가게에 메모를 남기고 갔었지만 손님들이 여러 차례 왔다 간 모양이다. 오늘도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섭리에 정말 놀랍고 놀랍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들 이제 며느리가 시집 올 때에 예단을 해오잖아요. 저는 공동체 그 선생님들 함께 수고했던 선생님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